일론 머스크님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있잖아요.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상장을 왜 할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 과학의 틀을 와장창 깨버린다 과장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의 열정으로 가득 찬 남자 과장창의 MC 유영호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에서 가장 핫한 남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바로 일론 머스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스크 형님께서 이번에 또 큰일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오늘 정의훈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창 구독자 여러분들, 정의훈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님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자본시장과 또 기술계까지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 역질문이요? 네,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테슬라. 그쵸. 사실 국내에서 많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네. 분들이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 처음 투자를 한 게 언제였냐면 2004년이에요. 꽤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오늘 얘기할 주제가 우주 산업이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에 관심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한 게 그거보다 빠른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오. 테슬라를 취득한 것보다 네. 스페이스X를 먼저 설립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 때문인데 네.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우주 개발 기업으로 이제 명성을 많이 떨치고 있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도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예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가 네. 그러니까 제가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가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약 1.8조 달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하면 네. 상장이 되자마자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 회사예요. 아, 상장이 되자마자. 상장이 되자마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압도적인 규모의 이런 민간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가 높아지고 산업적인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급격하게 몸값이 치솟은 거죠. 그러면서 상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상장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좀 지켜봐야 돼요. 네네네. 상장을 왜 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필요해서요. 아, 투자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돈을 빌리는 건데 네. 돈을 빌렸을 때 부담이 심하잖아요. 네. 부채가 커졌을 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국에는 상장을 통한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다 일론 머스크님의 시드로만 했던 거예요?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를 새로 받았었어요. 근데 2023년 1월을 마지막으로 투자를 더 이상 안 받아왔었어요. 왜 안 받을 수 있었냐? 2023년부터는 유의미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흑자전환. 맞아요. 아. 흑자전인데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네. 흑자전환을 했으면 투자금이 생겼다라는 말인데 갑자기 왜 상장을 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를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AI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스페이스X 하면 아마 구독자분들도 우주기업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간과하고 계신 사실이 뭐냐면 이 스페이스X가 연초에 2월에서 3월 달에 뭘 하냐면 xAI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기존에 우주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AI 부문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돈이 네. 필요하다 보니까 IPO로 이번에 나섰다라고 배경을 보시는 게 네. 깔끔한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주 관련된 개발 비용도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인데 우주 관련 개발 비용도 포함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 이외에도 AI 기술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AI 투자라고 하는 게 네. 되게 막연해요. 그러니까 막연하다라는 말이 네. AI라고 하는 영역도 이제는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AI에 투자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예요. 메모리. 맞습니다. 뭐 KV GPU, 캐시. GPU, 네. GPU, GPU. 네, AI 칩. 칩. 네.
KV 캐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맞아요. 문제는 네. AI 칩도 비싼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도 너무 크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AI 인프라를 까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네.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AI가 우주 산업이랑 별개가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은 우주 산업을 조금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인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에 S1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게 뭐죠?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 서류예요. 그게 대중들에게 발표가 됐어요. 와. 저는 그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는 우주를 위한 AI에서 AI를 위한 우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와. 그러니까 이제는 네. 둘 다 엄청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AI 투자를 지금 당장은 지상에 짓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에 짓는 게 더 비싸요. 근데 그러면 왜 거기에 투자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주에 짓는 비용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사 비용이라든지 네네네. 패널을 제조하는 비용이라든지 네. 우주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기술적으로 높아지면서 거기가 싸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은 낮아지고 있고 지상에서 구축하는 인프라 비용은 높아지고 있으니 네. 이게 크로스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아. 그런 시점을 위해서 우리는 우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 AI 기술도 스페이스X나 또 테슬라 모두에게 좀 핵심 퍼즐이다라고 조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없어서 안 되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본인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AI와 우주 이 두 가지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는 로봇까지. 로봇. 네. 아, 로봇 사업도 지금 건드리고 있나요? 테슬라. 테슬라. 네. 아, 맞아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맞아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로보테크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세계의 산업, 우주, AI, 로봇까지. 그러면 미래 그 자체를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네요. 그쵸. 일론 머스크의 그게 욕심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은 AI다. 향후 몇 년 안에 AGI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다 더해도 못 이길 AI가 등장할 것이다. 곧 몇 년 안에. 그런데 그런 순간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AI 인프라는 막힘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거를 뚫기 위해서 우리는 우주로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AI가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그 AI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느냐? 그 다음이 로봇에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 우주가 제일 중요시이고 AI가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 셋 다 이 일론 머스크는 같이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네.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해요. 우주 산업을 이제 계속 구축하고 나아가기까지 돈보다 중요한 문제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는데 시간, 네. 또 갔다 와서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이 사실 지구에서 짓는 거에 몇 배는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건강해도 네. 본인의 수명 전에 혹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봤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세대 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그 시점에 대해서 네. 5년 안에 가능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말요? 네. 왜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지구상의 위성 전체 위성이 몇 개냐면 네. 한 15,0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위성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10,000개예요. 그 우주 인프라라고 제가 칭했던 이유가 네. AI 인프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미 통신 인프라는 깔았어요. 그러니까 우주 인프라는 까는데 우리 세대가 될까? 그게 아니라 이미 우주 인프라는 통신 쪽은 깔렸고요. 그 다음 AI 인프라가 언제까지 깔리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저는 AI 인프라도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초를 얘기를 했고요. 진짜요? 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구글의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도 2030년 중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화성 탐사나 궤도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할 기술력은 사실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미 궤도 AI 데이터 센터는 쏘아 올린 사례가 있어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경제성이 나냐 안 나냐의 문제인 거고 네. 그 경제성이 나냐 안 나냐의 시점이 네. 언제쯤일까가 핵심인 거죠. 근데 또 발사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려면 로켓 발사를 잘 성공을 해야 돼요.
지난해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몇 번 했냐면 165번을 해요. 엄청 많이 했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65회의 발사 중에 몇 번을 성공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다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생각보다 산업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산업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우주 산업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사실 일론 머스크 형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 네. 지금 사실 테슬라 관련 자율주행도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율주행이나 뭐 어떤 휴머노이드 기술들이 결합을 하면 또 어떤 시너지가 좀 생길까요? 사업적 시너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 우주 산업과 이렇게. 네. 그런데 물론 이게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정말 안전과 직결된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통신이 그 정도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쪽은 네. 로보틱스 쪽입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상부상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네. 하드웨어 개발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갑자기 막 혼자서 백덤블링하고 맞아요. 막 달리기 잘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기술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다 좋아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탑재할 것이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네.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여기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하려기 위해서는 이제 AI 쪽이 중앙에 있는 AI 서비스를 네. 하드웨어에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로봇이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정말 빠르다랑 아직 조금 남아있다. 고칠 것들이. 이 로봇이 상용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해요. 실제 상용화로 들어갔을 때는 한계점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항은 시간의 문제라 생각해요. 얼마 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네. 결국 뭘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탑재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극한으로 올라갔을 때는 네. 어디까지는 쉽냐면 단순 노동까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에 투입하는 로봇이라든지 네. 반복 작업인데 어떤 로봇의 좀 그런 컴플렉스한 복잡한 가동이 필요한 거는 하드웨어 기술력만 충분히 올라와도 커버가 가능한데, 우리 일상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레벨도 올라와야 돼요. 맞죠. 그럼 그 소프트웨어 레벨의 핵심적인 것이 누군 거냐면 AI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몇 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로봇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좀 그런 우리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 발전이 좀 더 가미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어쨌든 그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도 네. 아이로봇에서 잘 보시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는 되겠네요. 그래도. 제가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 관련된 보고서를 썼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고 향후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막연함은 꽤 뒷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년이죠? 4년도 안 지났죠.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 없으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이 바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 발전에 대한 속도를 봤을 때는 네.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IPO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국가의 필요성이 지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랑 네. 일론 머스크랑 네. 싸운 적이 있었어요. 잡고 이렇게. 그 정도예요. 약간 말싸움. 미국 나사는 지금 없이는 우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공모되는 물량이 역대급이에요. 우주 관련된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 지금 엄청난 화두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런 큰 규모의 산업들, 뭐 우주 산업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사실 나사처럼 어떤 국가기관의 주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기관을 기술이나 비용 측에서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등비등하거나 좀 앞서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국가마다 달라요. 대한민국은 네. 국가가 앞서 있어요. 미국은 스페이스X가 앞서 있습니다. 그 어떤 국가 조직보다도 기술력이 저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사 관계자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또 싸운다. 기분 상하시지 마시고 또 여기 또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네네네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근데 네. 이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스페이스X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2002년에 설립됐다 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나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기술적인 발전이 이룬 끝에 지금 그 단계에 도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론 민간 기업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의 기술력이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의 도움 없이는 산업의 성장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간이 주도가 돼서 산업을 성장을 하는 산업을 뉴스페이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의 주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국가 주도의 그런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걸 올드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올드스페이스가 나쁜 거고 네. 뉴스페이스가 좋은 거니까 네. 우리도 뉴스페이스로 가자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올드스페이스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처음부터 주도하는 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올드 스페이스에서 국가가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해서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돈도 많이 이렇게 사업도 많이 내리고 국가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그런 단계들이 충분히 연그러져야 그때 민간 기업들이 그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도 네. 요청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국가의 필요성이 지금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련된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프로젝트를 꾸미는 거라든지 네. 기술 개발 쪽에서도 저는 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차원에서도 관심도를 많이 가지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페이스X의 경우로만 보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다 지금 기업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기업의 눈치를 보는 상황도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랑 네. 일론 머스크랑 네. 싸운 적이 있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네.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정치적으로 네. 실제로 싸웠습니다. 잡고 이렇게. 그 정도예요. 약간 말 싸움. 네.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좀 삔또가 상하셔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게 사업 수주 주지 마.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미국 나사는 지금 스페이스X 없이는 우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와, 그래요? 네. 실제로 어떤 사업이 있냐면 ISS라고 네. 국제우주정거장이 있거든요. 예.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을 주기적으로 교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도 퇴근을 하시니까 네네. 교대하는 과정에서 보잉의 우주선을 탔다가 이 우주선이 고장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인들을 교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근무 교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무 교대가 안 되니까 위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뭐 버스나 택시나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 로켓을 바로바로 발사가 안 되거든요. 그걸 SOS로 들어갔던 게 스페이스X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영위하고 있는 우주 사업의 상당 부분이 스페이스X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출퇴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9 to 6로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9시에 로켓이 날르고 6시에 이제 아니요. 지구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모르니까. GOP 교대 근무예요. 그러니까 몇 달. 6개월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럼 생각보다 진짜 왕래가 많네요. 자주 있어야 되죠. 저는 그 뉴스로 이번에 또 로켓이 날랐습니다. 이번에 또 로켓을 띄웠습니다 해서 저는 우주로 가는 그 일이 되게 1년에 몇 안 되는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주로 로켓 발사가 320 몇 번이 발생돼요. 와, 이젠 진짜 그냥 자주 나갔다 오네요, 그냥. 아마 오늘도 지구 어디선가에 로켓이 발사됐을걸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민간 기업의 수장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럼 일론 머스크는 최종적으로 네. 뭘 그리는 거죠?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었냐면 네. 제가 이번에 그 S1 보고서를 음.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증권 관련된 보고서니까 네네네. 되게 딱딱한 내용들이 많아요 원래는. 네네네. 근데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실제로 우리 기업의 목표는 다중 행성,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정착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문장이 그 증권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베스팅이라고 특정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회사에서 너 잘했어 이러고 주식을 선물로 줘요. 근데 그 조건이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특정 시가총액을 달성하면 그 주식을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상여금 개념인가요? 상여금인데 그걸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주식을 주는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화성에 인류를 100만 명 이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 뭐 안 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가 그만큼 우리 회사는 하겠다. 화성의 진심이다. 이게 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만 독점으로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독점에 대한 위험성보다도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네. 압도적인 많은 위성을 발사를 함으로써 음.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많아요. 너희가 너무 많은 위성을 발사를 해버리면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위성을 어디다 발사를 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가져갔을 때 남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주산업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적을 받는 영역 중 하나인데 규제가 거의 없어요.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건데 그냥 깃발을 꽂으면 여기가 내 땅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깃발을 꽂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 뭐 천문학계나 우주산업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룰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일단은 계속 가겠네요. 이대로 갈 거고, 네. 아마 우주산업이 충분히 연그러졌을 때는 이제 슬 규제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를.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보통은 이제 네. 강대국들이 본인들의 어떤 패권을 쥐고 있을 때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그 뒤에 네. 이제 규제로 넘어가는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우주 산업이나 일론 머스크 형님이 지금 꿈꾸시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열광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자자들과 좀 자본시장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본시장에서 거의 등한시하던 영역이 급하게 떠오르다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높은 시가총액이 예상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구나. 네. 고평가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음 고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는 이거를 기점으로. 그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슈잖아요. 네. 그 이제 IPO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IPO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가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구독자분들도 흔히 말하는, 네. 저도 그렇고 다 개미잖아요. 개미죠. 네. 개미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파도가 높게 치면 불리합니다. 왜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하는 건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폭이 높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 물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산업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매우 클 거예요. 물론 실력 있는 서퍼분들이 계세요. 그 높은 파도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대부분의 개미들은 보통 그런 파도가 치면 휩쓸려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급하게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서 분명히 단기에 주가 변동폭이 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 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사모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상장과 되게 근접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에서 5%만 공모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5% 비율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5%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워낙 커서 이 공모되는 물량이 역대급이에요. 5%마저도 750억 달러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게. 근데 그 전에 1등 공모 물량이 얼마였냐면 290억 달러였어요. 비율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5%밖에 안 되는데 이 750억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공모 물량을 많이 배정할 경우에는 본인 지배력이 떨어져요. 물론 이번에 의결권을 굉장히 높게 형성한 그런 구조를 세팅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본인 지분율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정한 게 아닌가. 근데 적은 물량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ETF 상품이 또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ETF를 추천을 아예 안 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상품이 없었어요. 국내에서 운용사들이 이 우주 관련된 ETF 상품을 거의 안 만들었었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방산 종목들이 많고 네. UAM 관련된 종목,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많고 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적었었고 그런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실제로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온전히 누리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얘기가 달랐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우주 관련된 ETF들이 상품들이 출시가 됐고 만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단일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지기 싫다라고 하시면 우주 관련 ETF도 저는 충분히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코스피 200 관련된 ETF를 사는 거는 네. 그냥 저는 이름 예쁜 거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코스피 코스피 200은 뭐 A라는 운용사가 만들든 B라는 운용사가 만들든 C라는 운용사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름 예쁜 거 사면 돼요. 근데 우주항공 관련된 ETF는 운용사가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우주 관련된 ETF 중에 미국이 붙어 있으면 미국에 있는 우주 기업들만 담아놨어요. 거기에도 종목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ETF를 보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ETF를 내가 살려고 하는 ETF의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고 그 구성 종목을 한번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주 산업 섹터에 또 이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좀 커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혹은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단기에 너무 성급한 투자. 성급한 투자. 네.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우주 관련된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 지금 엄청난 화두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인생을 걸어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리스크가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르고 내림 시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뭐 한 달 반짝하고 끝날 시장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는 부분, 통신적인 부분,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오늘만 투자할 것처럼 투자를 하면 네. 상대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죠. 이게 머스크 형님이 진짜 대단한 형님인 줄은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세계과학계와 또 산업계를 쥐락펴락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까와 빠를 둘 다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긴 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연구원님과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채널에 이렇게 많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출연하면서 좀 재밌게 더 느꼈던 이유는 너무 주식과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좀 과학적인 제가 좋아하는 우주 산업과 관련된 과학적인 얘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훈님께도 너무 감사드리는 게 가감 없이 질문들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모름직한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좋은 시간으로 오늘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댓글로 싸우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틀을 와장창 깨버린다 과장창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